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거의 한 달에 3-4번씩은 요즘에 꼭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딜러 전산에 이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값의 빵원이라고 항상 보셔야 되는데 뭐 카모드라든가 카메이저라든가 메가엠이라든가 뭐 지지오토라든가 이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전산을 보시더라도 그 금액 뭐 정찰제다 뭐 깎아준다 뭐 이런 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이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된다.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제가 2017년 7월부터 4년 넘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정직해 보이는 그 업체들에 가셨던 분들이 물어보셔갖고 항상 이 환경 설정을 50이든 100이든 이렇게 올렸다라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의 중요성은 제가 4년 이상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거의 매회 매차 지겹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어려우니까 믿고 갔으니까 얼굴 붉히기 싫어서 괜히 신뢰될까봐 물어보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안 물어보고 하시면은 그 사람은 되게 정직한 척, 되게 친절한 척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꼭 물어보세요.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 업체에서 진짜 했다. 저를 띄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업체들이 계속 할까?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시고 그냥 사셔서 그게 먹히니까 그런 겁니다. 주의하시고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악센트를 좀 평소보다 세게 해드려 보았습니다. 몇 가지 금방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금액은 이미 제가 내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수수료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본인 상사에 갖고 있는 차 그리고 본인 상사에 있는 차를 그 상사에 있는 딜러가 팔더라도 같은 상사에 있는 딜러가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는 원래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정직해 보이는 업체도 시세 확인하지 않으면 된통 당하실 수 있다. 환경 설정 진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모든 딜러 전사에는 대부분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 보여달라고 하셔야 된다.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는 차도 좋으실 수 있겠지만 알선 판매 시 여러분들께 실패하지 않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의 차를 직설적으로 거를 차는 10년 경력이면 이제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경력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좀 이제 뭐 놓치는 거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맞추시다 보면은 뭔가 포기할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류 투싼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올류 투싼 같은 경우 1,500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렌트 이력이 꼭 있고 키로수가 뭔가 부족하고 은색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르다 보면은 차가 없어 보인다라든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추시다 보면 뭔가 포기할 거를 포기하고 하는데 이제 키로수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키로수는 어느 정도 지키시는 게 상품성과 하자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그런 차량에 대한 상태, 수리를 안 할 확률 그런 게 좀 늘어나기 때문에 키로수는 가급적이면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들께 이롭다라는 부분인데 너무 올리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낮게 보시면 안 되고 딱 중간 금액 정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천이고 강력한 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올리시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차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예산을 지키시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한 단계 낮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새 차 그냥 가야지. 새 차는 좀 쉬워요. 하지만 쉬운 만큼 금액은 좀 비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아무도 저조차도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K카 가시는 게 맞아요. 조금 비싸거나 매물이 좀 적거나 그럴 확률이 좀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K카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좀 정직해 보인다, 믿을만하다 라고 하시면은 거기 선택하시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차업을 함에도 하니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없겠지만 요즘에 매스컴 그 다음에 주위 지인, 가족들이 이제 내연기관을 타면 안 돼. 전기차 시대인데 무슨 전기차 이제 끝났어. 5년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주유소와 내연기관은 15년 이상은 갈 거다. 왜냐면은 지금도 휘발유 디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디젤은 생산이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수입차나 아니면은 국산차나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디젤이나 뭐 이런 차량의 출시는 없어지거나
줄기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중고차에는 여러분들께서 해당이 안 된다.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괜히 꺼내갖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조건 전기차다라고 해서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께서 매스컴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주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되게 진짜 상식처럼 전체인 것처럼 이게 대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고차로서는 전기차는 새 차로는 전기차가 나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인프라라든가 뭐 급속 충전기 충전소를 갔는데 뭐 2시간 기다렸다 뭐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가정용 충전기로 또 충전을 해놓으면은 꽂은 상태로 또 집에 가야 되는 게 불안할 수도 있고 그 충전기 세트가 그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중고차 시세는 1월 1일이 된다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2월 1일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가진 않아요. 중고차 딜러의 전략 멘트, 매입하기 위해서 고객님 오래 파셔야죠. 매입하는 딜러들은 이렇게 멘트를 치는데 사실은 내년이 된다고 해서 시세가 뚝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원래 떨어지는 만큼 내지는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입했던 금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은 상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시세랑 그 다음에 지금 시세가 오히려 지금이 고정됐거나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가 10년 동안 느껴왔던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매물 대수가 1월 달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몇 프로라도 한 10%에서 30%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래서 12월 달에 매물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이때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우의 수, 좋은 차를 구매할 대수가 더 있기 때문에 좋은 차 구매할 경우의 수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하나의 설이고 그리고 설은 12월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설이고요.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시세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해서는 확실하다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작년 시세를 계속 서치하고 계신 건 아닌데 저는 지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매물은 어떤 매물이든지 딜러 전산에서 정찰제로 판매되는 차량은 없고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환경 설정 보시고 금액이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보시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실패하지 않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5할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대충 시세만 보시고 뭐 엔카 이런 거 좀 보시고 뭐 KB 차차차 이런 거 좀 보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 딜러가 괜찮아 보여 해서 갔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50만 원 이상 비싸게 사실 확률이 대폭 늘어난다. 왜냐면 시세 공부도 안 돼 있으시죠? 환경 설정도 안 물어보셨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조회는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을 요청해 주시면은 즉시 넘버 조회해서 문자 혹은 카톡으로 조회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 바로 구매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FHD 60프레임 화질로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동영상을. 그래서 제가 직접 판단을 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차인지 고객님 아무리 제가 유튜브로 내보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차량은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는 조금 멀긴 해요. 하지만 이제 뭐 수원권, 용인권 내지는 서울권, 의정부까지는 제가 이제 무료로 탁송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유료긴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따른 그 요금을 받지 무조건 뭐 비싸게 받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하루 날 비우고 제가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운전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좀 없으면 기름값은 별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차량 스파크 LS 차량으로서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연식은 2012년 11월식의 12년형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9만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의 전체 금액을 제가 미리 뽑아놨어요. 원래 딜러 전산 금액은 420만원인데 40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 경차기 때문에 이전비 안 들어가고요. 매도비가 들어갑니다. 매도비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도비란 차 가격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마당비, 상사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인증지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대략 31만원 정도 가능하고, 모든 차량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차량들은 구매하시는 가격만큼 현금 영수증이 자동입니다. 만약 매도비가 없어진다면 차량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게 그거인 결과가 예상,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도비는 차 가격의 일부라고, 왜냐하면 싸 보여야 하니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분리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비라는 게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매도비 주고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조금 이제 위안이 조금 되실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위안이 안 되실 거긴 한데, 매도비를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 매도비는 수도권 기준 대략 33만원이 일반적이고요. 일부 매매단지 상사에서 35만원대로 받는 경우도 목격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 안 좋은 현실에 더 올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일반 딜러의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가충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받고 좀 경악을 했습니다.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는 2만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제가 17만원대, 20만원 전후의 시대부터 거의 13만 3천원? 경차는 예전에 그렇게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린다는 거는 지금 같은 경기, 코로나 시대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뭔가 여론을 역행하는 가뜩이나 매도비에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안 좋은데 이걸 2만원 올리자고 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향후 5년 정도는 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상사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중고차가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뉴스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안 나간다, 거래가 안 된다라는 그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매도비 설명하느라 조금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한번 볼 텐데, 총 430만원대로 성능 책임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일지, 20만 킬로가 넘어간 차는 성능 책임 보험료가 없고 보증도 안 되는 걸로, 보증보험사에서 돈도 안 받았고 안 해주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와,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는 키로수가 20만 킬로가 훨씬 안 되니까요. 근데 20만 킬로 넘는 차를 얘기하는 건데, 20만 킬로 넘는 차는 보증이 안 되지만 차를 갖고 있던 딜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20만 킬로 넘는 차는 원래 보증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발뺌을 하려고 할 텐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구매하자마자 클레임을 제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전 작업을 제가 되도록이면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못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중간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430만원대로 구매를 하시게 될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해서죠. 수수료 안 받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시트 가죽, 앞에도 가죽, 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름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지 이제 성능 기록부가 아니면은 사진을 열심히 봤던 의미가 끝나기 때문에 순서는 사진보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봐야 되고, 이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한 70% 정도는 신뢰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험 이력조회, 그 다음에 시운전, 차량 상태, 실제로 실물을 보고 등등의 2중, 3중, 4중, 5중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교환이 X는 교환이고 W는 판금 용접인데 이쪽은 안 돼 있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까지 먹진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미세누유는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고요. 여기도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기 때문에 여기 우측 횡단은 괜찮은 걸로 보아 이쪽 안쪽까지 먹진 않았고 이렇게 사고가 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고 뭐 별 내용 없고 들어온 날짜가 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차량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고가 엄청 크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사고 유무를 이렇게 봤을 때 사고가 없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다. 단순 소리는 있다. 어디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 날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종합 검사 날짜, 정기 검사 날짜를 얘기하는 건데 요 날짜는 내년 2022년 11월 말일까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딴 경차를 원하시면은 이게 냉각수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션에 미세누유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모든 경차가 좀 약해요.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된 경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봐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깔끔한 상태다. 그리고 앞에 넘버가 여기는 이제 가려져 있지만 여기 구겨져서 가려진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인천 조합에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다 이게 의무적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넘버 보시면은 넘버가 안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사고가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430에 다해서 드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430만 원대에 드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름값만 별도 하시면은 탁송으로 가능합니다. 자, 빼고 그 다음에 이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490이라고 되어 있는데 470에 드릴 수가 있고 연식은 아까 거보다 한 단계 좋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좋습니다. 그리고 등급도 좋아요. 하지만 금액이 90만 원이 더 비싸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까 4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는 다 해서 500이 되지 않을까. 70만 원 차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깔끔하고 조금 뿌옇게 나오긴 했지만 앞자리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찍힌 이유가 운전석이 좀 별론가 라는 생각도 좀 여기 나와요. 이 사진 보면 다 깨끗합니다. 이 사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열선도 이쪽에 이제 버튼이 있고 에어백도 A필러, B필러, 사방에 커튼 에어백 다 있고요. 아쉬운 건 전동 접이식 백밀러가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 그래도 좀 싸고 키로수 적당한 거 보실 분들 그리고 이 디자인 모닝은 좀 너무 여성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파크로 이제 여성분이 탈 건데 모닝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래서 썬팅도 괜찮고 한데 성능 기록부 보면은 2023년 내후년 2023년 7월 12일에 이제 검사를 그때 맞으면 되니까 1년 반 정도 아주 여유가 있고 사고가 이거는 없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11월 26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여기 조금 약간 닿은 흔적은 있지만 58,000km 괜찮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흰 색깔 그리고 아까 안개등은 조금 밋밋했는데 낙엽처럼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아무튼 이런 낙엽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괜찮다라는 거고 다해서 이 차량 500만원대로 성능 책임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만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500만원 후반대는 아닐 겁니다. 9만원 이렇게 8만원 7만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찍어서 꼼꼼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역시 스파크예요. 스파크만 세대 이렇게 시작하고 보는데요. 이거는 520이고 키로수 6만 1000km입니다. 뒤에 깨끗하고 앞에 사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열선도 있고
그러네요. 휠도 깨끗하고 검사 날짜가 내년 5월 28일까지로 조금 여유가 있을랑 말랑 합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53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다 다 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다음 차량은 뉴 i3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520인데 500만 원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다 해서 570으로 570만 원대로 드릴 수가 있는 i30 디젤 차량입니다. VGT는 디젤이에요. 그리고 PYL은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고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있고 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뒤에 블랙박스 떨어져 있긴 한데 2채널로 있고 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휠도 소스한 휠인데 한쪽만 나왔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보도록 하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있을 게 다 있다 라는 부분이고 운전석 쪽 전동 시트도 있고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요추 받침대도 있습니다. 웬만한 당시에 통풍 있으면 거의 풀옵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여기가 이제 면발광으로 네온 사인처럼 이게 나올 겁니다. 성능 기록부 볼게요. 종합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고요. 7월 17일까지네요.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유무는 앞에 있는데 안쪽 9번과 앞 지지대 18번 뒤 지지대 안쪽은 먹은 게 없다 라는 부분인데 점검자 의견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동기란에 오일 누유에 하나 정도 찍혀 있으면은 그냥 뭐 판매해도 문제 없을 때도 많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차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한번 엔진룸 열어서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사이사이 한번 봐보시면은 누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좀 놔둔다고 해서 바로 뭐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일반적이라 놓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구매 못 하시고 할 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이 금액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10만원 정도면 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책임보험 대상 제외가 된다. 키로수가 많으니까 22만 3천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휀다 탈부착이 하나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3박자네요. 그래서 안쪽까지는 먹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들어온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이제 한 2달이 조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커트라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 깨끗하고 앞자리도 여기는 비닐로 되어 있지만 소소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은 키로수가 아무리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을 직접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원래 키로수 많은 차를 아예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약간 배척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쪽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쪽으로만 보시게 되시면은 기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구매하신 후에도 좀 잘 타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싫어요를 눌렀을 때 예전에 체크가 되는데 요즘에는 안 보이게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업체, 나쁜 업체를 선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싫어요는 해당 유튜브 업로드하는 그런 업체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여기 기아봉 쪽 보면은 좀 밑에 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하니까 사방에 또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토탈 57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차는 QM5 가솔린 1륜 알리 시티 590만 원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입니다. 검정색이고요. 밑에는 이제 은색으로 투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기가 있고 VDC가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요게 정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뭐 키고 끄면 여기 위에 뭐라고 뜨고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게 가끔 고장나면 한 35만 원 삼성 르노 삼성 AS 서비스 센터에서 35만 원 정도 받지 않나? 30만 원?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요게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고 휠 타이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휘발유기 때문에 디젤은 좀 환경 규제가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진동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좀 이 차량으로 보셔도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있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옵션이 좋네요. 알리긴 알리니까 전동 시트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사진을 전동 시트도 있고 뒷자리 결선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키도 2개고 여기 또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누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그 셔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게 좀 알아주는 옵션이었는데 그 내년 10월 12일까지 검사 기간 남아 있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휀다 하나랑 그 다음에 조수석 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삭으로 보기는 어렵고 좀 나눠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뭐 특별한 내용 없고 밑에 점검자 의견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없습니다. 위에 그림에 있어야 될 부분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드론 날짜는 11월 10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안 됐다. 좀 따끈따끈한 차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썬팅은 약간 보랏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썬팅을 혹시라도 다시 하시게 되시면은 물론 이제 썬팅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막 썬팅으로 그냥 다시 새롭게 하면은 한 15, 20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토탈 금액이 650만원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차량 가격은 원래 590이었는데 570으로 깎고 그 다음에 이전비는 45만원 등취득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도비 33만원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키로수는 11만 키로고 연식은 2010년 9월식의 11년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QM5를 여태까지 8940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니지 않나. 그 걱정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썬루프, 에어컨 뭐 이런 버튼들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엔진 미션이 문제가 있는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휘발유 차량이고 아마 배기량이 2.5일 겁니다. 2500cc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게 대형 승용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1000만원 미만에 800만원 미만의 SUV들을 좀 판매하는 걸 꺼려 합니다. 산타페 CM이라든가 좀 그런 차량들을 제가 소개해드리 제 이미지 먹칠을 할까봐 제 경험이 좀 안 좋아요. 뭐 코란도 투리스트 뭐 이런 거 잘 안 팝니다. 그리고 뭐 카이런, 그다음에 액티언 스포츠 이런 픽업,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도 이제 슬슬 조금 약간 뭔가 불안불안해지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위에 렉스턴 스포츠는 좀 괜찮지 않나? 아무래도 연식이 좋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션 수리비 100에서 150 정도 준비하시면은 가능한데 그거를 이해해 주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 팔고 싶은 차 안 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차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영상 밑에 쭉쭉쭉 내려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QM5 판매 완료됐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잘 타고 계시다. 제 지인분께서 구매하셨거든요. 라고 하셔갖고 좀 다행이지 않나. 물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좀 드릴 텐데 아무튼 여태까지는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QM5 가솔린 휘발유 차량 알리 모델입니다. 다음 차량은 쉐보레 어메이징 크루즈 디젤 LTZ는 이제 LT가 낮은 모델이고 LTZ가 높은 모델인데요. 610에 나와 있는 모델을 590에 드릴 예정입니다. 610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차는 조금이든 뭐 다 깎입니다. 열선 버튼은 여기 동그라미 이쪽, 그 다음에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숨어 있고요. 스마트키 있고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는 이거를 젖혀야 돼요. 밑으로. 그러면 이 버튼으로 이제 이게 딸깍 되면서 젖혀지면서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봉 이렇게 있고 조금 이제 둔탁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식이 2015년식부터 좀 미션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시고 타실 미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후방 감지기 있고 뒷자리 깔끔하고 이제 쉐보레가 대우부터 시작해서 쉐보레가 가죽은 진짜 잘 만듭니다. 아무리 오래 타도 해질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폐차할 때까지 가죽이 깔끔할 때가 많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리피터, 깜빡이,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키가 2개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썬루프 있고 그러네요. 지금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검사 날짜가 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고, 튜닝 없고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무는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먹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미세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리하게 되면은 한 비싸야 11에서 14만원 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쭉쭉쭉 내리면은 뭐 별 내용이 없고, 이거는 당장은 내버려둬도 뭐 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들어온 날짜는 9월 28일이기 때문에 좀 됐어요. 이런 차는 디젤이기 때문에 안 팔렸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2.0이에요. 1.6이 아니라 1.8이 아니라 2.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증상에는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동기 쪽에 가스켓 커버 그쪽에 누유에 있어도 훨씬 지장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리프트를 띄어서 위에서 뭐 뚝뚝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청해 주시면은 꼼꼼히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670만원에 다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가격 610에서 590으로 내고 하고 등치득세 이전비라고 하죠. 47만원 나오고 매도비 33만원,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가 좀 나올 겁니다. 2, 3, 4만원 정도. 그래서 다 해서 670만원대 정도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안나가 아니라 670만원대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더뉴 아반떼입니다. 더뉴 아반떼. 네, 더뉴 아반떼 썬루프 있고, 그 다음에 이 휠이면은 높은 등급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면 통풍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없네요. 통풍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스마트키 있고요. 요 휠이고, 그 다음에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포일러를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 밤에 보면은 면발광으로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날개 모양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면발광이 네온 사인처럼 나오고, 이거는 떼달라고 하시겠죠. 이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인데, 여기 뒤 테두리 보시면은 여기는 검정색 테두리가 좀 지워지지 않았나? 뒤에 부분적인 판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안 좋게 볼 게 좀 아쉬울 부분이지 안 좋게 볼 게 아닌 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품화 과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반떼 MD랑 같아 보여도 여기 안개등이 좀 틀리고 범퍼도 다릅니다. 그리고 휠도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아반떼 MD에는 거의 없었는데 13년 뭐 이렇게 돼야 12년, 13년 이렇게 돼야지 그랬었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이거는 있을 겁니다. 좀 클로즈업 돼서 찍힌 사진은 없지만 있을 겁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허리 요추 받침대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요, 검사 날짜 내후년 11월 8일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사고가 3박자라고 하는 이 앞쪽 범퍼 양휀다 본넷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보통 용어를 쉽게 얘기해서 3박자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앞 지지대와 18번 안쪽에 먹은 건 없고 뭐 특별하게 없고 그 다음에 전 우측 조수석 쪽 앞쪽을 전이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측 사이드 멤버가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다. 사이드 멤버는 여기 12번 앞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격이 합당한지 시세 비교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차량이 혹시라도 관심이 가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쪽이 속이 한 이쯤인지 좀 많이 먹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가 일반적으로 좀 꼼꼼할 때가 있는데 이조차도 확실한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알선 딜러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 차량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차량을 보는 과정 자체가 제 업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관심이 가는데 봐주세요. 금액 아반떼 AD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아반떼 MD 사기에는 좀 옛날 것 같고 영상에서 봤던 그 차량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이요? 아반떼인데 흰 색깔인데 하시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알 거예요. 13년식 14년형입니다. 88,000km, 88,787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다 해서 820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30만원 내고를 해서 등치득세 이전비는 65만원,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확인한 뒤에 아마 대략적으로 920만원대로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대로 한번 이제 오늘 영상은 한번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자, 이제 990짜리를 제가 970에 드릴 겁니다. 이미 좀 비쌌던 1030, 그러니까 1050부터
나왔던 금액을 계속 내린 겁니다. 그래서 970으로 현재 좀 많이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많이라고 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딜러 입장으로서는 많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제 이제 프로포즈 했을 때 사진인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넘겨주십시오. 일부러 보시지 마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970에 드릴 수가 있고 77만원 등록세 들어가고, 이거는 대형차 특성상의 과표에 따라서 약간 상승할 수도 있다. 뭐야, 이 구매하는 차량 가격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과표예요. 과표로 이제 하는 건데, 웬만해서는 계약서가 들어가면은 과표가 이것보다 똑같거나 낮으면은 요 금액에 맞춰서 나오는 거지, 과표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란도가 과표보다 조금 쌀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과표보다 그럴 때가 뭐 수입차, 키로수 많은 거, 이런 건 과표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에쿠스 신형, 이런 거 감가 폭탄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EQ900 이런 거 좀 이제 신차가보다 감가를 많이 맞은 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전비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제네시스 뭐 380 DH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옵니다. 20만 킬로가 넘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한번 볼게요. 3만 2천 킬로입니다. 15년 3월식의 15년형이고 흰색깔 차량은 썬루프는 없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 포지션 모델로 만들었었는데 인기가 조금 이제 너무 기대 이하라 좀 아쉽게도 단종이 된 차량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기아봉은 조금 이제 이 차량 외형에 좀 어울리지 않는 좀 기아봉이 있지 않나? 이게 전자 파킹만 됐었어도 차가 전반적으로 이뻐 보였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관적으로 전혀 오래되더라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이제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덜어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핸들 부분을 가까이서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반자율주행은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키, 그 다음에 축구방 감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양방향, 앞자리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요추 받침대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 블루링크는 없지만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있고, 앞뒤 2채널입니다. 휠은 여기 조금 까진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엄청 심하게 훼손이 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 부분을 혹시라도 복원을 하게 되면은 한 8만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요, 2023년 4월 17일까지 검사를 안 받으셔도 되고 1년 반 정도 남았고요. 튜닝 없고 렌터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특별히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본넷이랑 휀다 조정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접촉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안쪽까지 먹은 사고는 절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9월 2일 날 들어온 차량입니다. 아틀란은 회전율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이라고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인기차 뭐 제네시스, 그랜저, 투싼, 뭐 스포티지, 산타페, 뭐 소렌토 이런 차량들은 2달이 넘어가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반떼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만한 차량들은 2달이 넘어가면 뭔가 이유가 있다, 제 경험상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약간 좀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1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아틀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동영상 60프레임의 FHD 화질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제가 이제 차량을 실제로 보러 가갖고 제가 상태를 확인해갖고 솔직히 어떻게 찍는지 그런 이제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영상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대를 준비해서 다 해볼까 했는데 10대 하니까 조금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녹화를 해갖고 뭐 2개로 나누던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0만원까지 한번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